캐나다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에서 세균학을 가르치던 젊은 교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그는 극동아시아 조선이란 나라의 선교사 제의를 서슴없이 받아들인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현실이 암울할수록 조선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해가던 때에 그는 3.1운동에 함께하게 된다. 조선인의 만세운동을 사진으로 남기고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 스코필드 박사. 그의 사진들은 일제의 잔혹함을 밝히기에 충분했다. 그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해외 언론에 조선의 실상을 알렸다. 당시 만약 스코필드 박사님이 그런 사진이 없었더라면 사실 일제는 그 모든 사건을 부인할 수 있는, 또 발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건데. 급기야 일제의 암살 위협을 받게 되어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캐나다로 돌아가는 스코필드 박사. 그는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에 와서 조선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독립을 위해 싸운 조선의 민족 대표 34인이었다. 주방당하듯 고국 캐나다로 돌아온 스코필드 박사.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의 교수로 복직하면서 수의학자로서의 명성을 쌓아간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쥐잡는 약 와파린을 개발하는가 하면 의학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혈액 응고제 디쿠마롤 성분을 발견했다. 수의학계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안들을 학문적으로 풀어내신 분입니다. Man, he was a very gifted scientist as I said, at a time when there was not very much support for veterinary science. He made some very important discoveries and contributions to Canadian veterinary. 하지만 학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는 조선, 아니 해방되어 자유국가가 된 한국이 몹시 그리웠다. He would walk around speaking in Korean to himself because he didn't want to lose the language. You know, strange, but my dad said he didn't want to lose the language because he knew he'd be returning someday. 1958년 스코필드 박사는 뜻밖의 반가운 편지 한 통을 받는다. 한국 정부의 초청장이었다. 광복 13주년을 기념하고 정부 수립 10주년을 경축하는 행사에 국빈 자격으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40여 년을 그리워하던 스코필드 박사가 마다할 리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다. 금이 환영하듯 국빈이 되어 해방된 조선,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은 스코필드 박사. 거국적인 환영이었다. 감동과 정성이 자연히 흐르고 단상 중앙에는 이 감격적인 모임의 주인공인 영국의 노신사 스코필드 박사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각계의 기념품을 받은 노 박사는 유창한 우리말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참석한 사람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자신을 잊지 않는 한국의 스코필드 박사는 감개무량했다. 서울대를 방문한 스코필드 박사는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제안한다. 한국에 헌신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수의과 대학에서 교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씀했습니다. 거처할 방 하나만 있으면 지내시겠다고요. 세계적인 학자를 마다할 리 없던 서울대의 승낙에 한국에서의 두 번째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날 오후, 스코필드 박사의 제자들이 오랜만에 모였다. 이들은 호랑이 스코필드 동호회란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68년도 받으시고 행운의 열쇠, 이는 저기 그거 행운의 열쇠 국가에서 수상하신 그 열쇠. 단에 다니던 성경 공부하던 학생들,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김수지도 성명 나왔어. 스코필드 박사는 영어 성경반을 통해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났다. 대학생부터 고등학생, 더러는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그 층은 다양했다. 성경 공부로 만난 제자들과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던 스코필드 박사. 그는 성경 모임 멤버들 가운데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많이 나오길 소망했다. 중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이영소 선생님이 저를 스코필드 박사님한테 데리고 가셨어요.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 4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저거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훌륭해서 안 된다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셔서 그 해 4월, 1960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한 51년 됐습니다만. 40년 만에 한국의 대학생들 앞에 서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다. 더욱이 성경 모임의 제자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더 기뻤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국 사회를 위해 일할 때 가장 행복해했다. 제자의 성장 과정을 사진 기록으로 남기길 좋아했던 스코필드 박사. 할아버지 댁에 가니까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교수 그 숙소 앞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 보육원 어린이들이 뭔가 무용인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들을 보시는데 흐뭇하고 사랑하시는 표정으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니까 잘 먹잖아요, 뭐든지. 그러면서 뺑 둘러 앉아서 막 열심히 먹으면은 할아버지가 아유 꼭 삼치뼈다귀에 불개미 모여들 듯한다 이러셔요. 한국을 사랑했던 스코필드 박사. 그는 전쟁 고아들과 가난한 학생들을 더욱 사랑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생기면 모두 나누어 주었다. 하물며 자신의 생일 케이크까지도 제자들과 후원하는 단체에 가져다 주었다. 스코필드 박사의 영어 성경반에서 부부가 된 특별한 사연의 주인공도 있다. 결혼 기념사진이 와서 옆에 서서 찍으셨지? 가슴에다 꽃을 달고 내가 혼주다 뭐 이런 얘기시죠. 당시를 떠올리기만 해도 즐거운 부부. 50년 전 얘기. 여기 김세진 목사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옆에 서서 사진 찍으셨네. 꽃도 다셨네 그날. 꽃도 다셨네. 마치 혼주처럼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재미있다. 스코필드 박사는 제자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다. 당연히 일륜지 대사인 결혼식에는 늘 자리를 지켰다. 언제나 그는 제자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돌보았다. 그때 청량리의 그 가난한 동네였는데 초등학교 반도 있었고 중등학생 반도 있었고 그 야간에 그 대학생들이 아주 자원봉사를 하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물리화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 도와주는 일을 했고 이것을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흥국직업소년학교가 스코필드 박사에게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먼저 시작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반 대학생들이 야학을 운영한다는 사연을 들은 스코필드 박사는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는 교육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굳게 믿었고 한국 학생들을 돕기 위해 수시로 캐나다의 지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곳엔 가정 형편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소년 소녀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어 성경 가르치면서 똑똑한 아이들 또 물어서 가정 사정이 어려우면은 캐나다에다가 편지를 써가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아이가 있는데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뭐 한 50불 뭐 100불 이렇게 와요. 어떤 때는 보면 뭐 10불 20불도 와요. 나에게 잘 아닌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미국에 있는 내 친구들이 이걸 보내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고마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스코필드 박사는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가 아끼던 고아원 유린 보육원이 여름 홍수로 건물이 떠내려가는 황망한 일을 당한다. 마포의 땅을 구입해서 유린 보육원을 세웠다. 대부분의 건물이 오래되고 열악했다. 지난해 여름 여러 차례 홍수로 고아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원아들이 대피해야 했다. 사랑하는 캐나다의 교우 여러분, 한국의 유린 보육원이 큰 홍수로 소중한 터전을 잃었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캐나다 페이즐리 메모리얼 유나이티드 교회, 스코필드 박사를 도왔고 또한 그가 섬겼던 교회. 100년 전 성도들의 채취가 그대로 전해오는 듯한 이곳에서 뜻밖에도 스코필드 박사를 기억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젊었을 때 그의 사역을 도왔다는 그녀. 기억 속의 스코필드 박사는 어땠을까? This is it, right in here where he sat always, the last seat. 횟수를 세기도 힘들 만큼 오래됐지만 할머니 기억 속의 스코필드 박사는 또렷하다. And he was always very friendly, and he loved going to church. He was very active in everything, and he just had a nice personality. You know, you couldn't help but like him. And he was very sincere and very interested in missions. 교우 여러분, 한국의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돕는 그 아이들이 멋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코필드 박사는 끊임없이 호소하며 한국의 사정을 알렸다. We actually all participated in raising funds and donating to his school over there. He had a school, didn't he? And so even after he died, we sent every year, we would send a contribution to that home. 오래전 스코필드 박사가 세상을 떠났어도 사랑 많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의 삶을 더 이해하기 위해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럭비의 본고장 영국의 럭비시. 스코필드 박사가 1889년에 태어난 곳이다. 삼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그를 낳고 산옥열로 그만 숨을 거두고 만다. 3살 때 아버지가 재혼했으나 새어머니는 매우 차가운 성격으로 어린 스코필드는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런던으로 이사온 스코필드는 형들과 누나와 함께 쿠퍼스 컴퍼니 스쿨에 다닌다. 스코필드의 아버지는 청렴결백한 신앙의 소유자로 매우 가난했다. 훗날의 스코필드 박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게 된 계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This is the school where Frank William Schofield spent 5 years of his secondary education. Frank was with us from the age of 11 up until the age of 16. As a school, we are immensely proud that Frank then went on and had the call of God on his life to become a missionary and to come and work in Korea. 학교 도서관에서 스코필드 박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And this is the register of the school to show the admission of Frank Schofield and his brothers. We have the name here, Francis William Schofield. Now, the word Francis would have been changed to Frank. People who were called Francis called themselves Frank. And we can see, if we follow the line, that Frank had an Oxford Junior Award and an Oxford Senior Award, and left in July 1905, and his cause of leaving is described as farming. 성적은 우수했지만 가정 형편상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된 청년 스코필드. 그는 너무나 힘든 농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농장 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스코필드. 그는 기회의 땅 캐나다를 향해 홀로 이민선에 몸을 싣는다. 신대륙 캐나다에 도착한 청년 스코필드. 영연방국가로 문화가 비슷한 덕분에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그는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에 입학한다.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해야 했던 그에게 대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더욱이 테니스를 무척 좋아했던 그는 영양이 부실한 상태에서 운동하다가 그만 소아마비를 앓게 되고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굴하지 않는 스코필드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에 선교사로 4년 다녀온 후 수십 년을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에서 연구하며 세계적인 수의학자로 발돋움한다. 스코필드 교수는 생활지도 또한 열심이었다. 저녁 무렵이면 다운타운으로 나가서 학생들이 술집 출입을 자제할 것을 권면하는가 하면 인종차별 같은 불의에 맞서길 바랬다. 스코필드 박사의 추모 기념 사업회 회원 2사람이 온타리오 대학을 찾았다. 그들이 찾아온 곳은 스코필드 메모리얼 홀. 반갑게 맞이하는 이들은 스코필드 박사의 동료 겸 후배들로 동시대를 살았고 스코필드 박사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이다. 이미 오래전에 은퇴한 2사람은 스코필드 박사와의 추억 더듬기에 신이 났다. 학교는 스코필드 메모리얼 홀을 마련하고 그가 평생에 남긴 업적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에 교민들이 감사의 뜻으로 흉상을 선물했다. 메모리얼 홀에는 그의 생애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민족 대표 34인으로 활동한 이야기에서부터 제암리 학살 사건을 해외에 알린 이야기 등 소상하다. Our work together, I found that most fascinating. His life was spent as a man helping people and working in his profession. The government of Canada declared Dr. Schofield a person of historical significance to the country of Canada. This all happened because the faculty and people of the veterinary college applied for a national plaque to honor the memory and the work of Dr. Schofield. 스코필드 박사에 대한 학문적인 평가 또한 빼놓지 않았다. 논문 발표와 수상 등으로 수의학계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하지만 한국 이야기만큼 많은 부분이 아니다. 영원히 한국에 묻히길 바라던 마음. 죽기까지 한국의 고아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했던 내용 등이 눈길을 끈다. 그만큼 그는 캐나다인 스코필드가 아니라 한국인 스코필드이길 바랬다. He thought of himself as Korean, as he wanted to be identified as a Korean. It's amazing that someone trained as a veterinarian with promise of a really good career in Canada would go to Korea and devote his life to the people of Korea. It's very admirable. 스코필드 박사가 소천하고 40년이 흘렀지만 그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스코필드 박사와 영어 성경반으로 만났거나 대학 때 배웠던 제자들이 호랑이 스코필드 기념사업회란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스코필드 박사를 알리려고 노력한다.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큰 규모는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비록 스코필드 박사는 세상에 없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음을 제자들은 알리고 싶어 마련한 자리다. 현재는 장학금 수여가 활동의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기념관 건립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스코필드 박사님을 이제 추모하고 보다 더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또 서로 공부하는 그러한 측면을 하나, 또 다른 측면은 이게 또 학교에서 하는 어떤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가치를 이렇게 표방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스코필드 박사와 만날 당시 대학생이었던 제자들이 어느덧 한국 사회의 지도자로 자리를 잡고 있다. 스승을 추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코필드 정신을 한국 사회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그 이유에서다. 그리고 또 변명하면은 너 변명하지 마.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더 나쁜 거야. 할아버지 말씀이 늘 핑계라는 단어, 핑계하지 마세요. 이 단어를 잘하셨어요. 그는 한국 사람들이 핑계대는 버릇을 싫어했다. 만일 이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부패가 줄어들고 핑계하는 버릇이 적어진다면 이곳에서 뼈를 묻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있는 다른 나라로 훌쩍 떠나버리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모습에 스코필드 박사는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해질 것을 예감했다. 군사정권 10년도 연장한다 해도 더 큰 성과 온다는 보증 없어. 스코필드 박사님이 매사에 엄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당 말기의 사회상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주로 커럽션, 부패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1960년에 4.19 혁명이 나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불가한 경찰, 꽃다운 청춘 187일을 민주재단에 바친 4.19 혁명. 시민들의 분노가 질풍노도와 같았다. 해방되고 10여 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던 상황이었다. 스코필드 박사는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슴 아파했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4.19가 일어나는 1960년 4월 달부터 이제 봄 강의는 정부에서 막아가지고 못했어요. 그 심지어는 자기 있는 숙소도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연구실에 가서 자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뭐 학생운동이 뭐 여러 가지로 통일운동, 농촌계몽운동, 뭐 우리가 시내 나가서 또 뭐 양담배 모아서 불태우고 무슨 외제 차 수입 반대하고 뭐 커피도 마시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다방에 들어가서 막 커피잔 갖다가 붓기도 하고 이제 학생운동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스 박사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지러운 사회를 보며 스코필드 박사는 마음이 착잡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었기에 더욱 잘 되기를 바랐었다. 차츰차츰 가면서 이제 그 군사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정부패하고 독재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분개하셔서 코리아 타임스에다 비판적인 글도 쓰시고. 고민하던 끝에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한 민족의 정신을 외국인 스코필드 박사가 깨우친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모든 정당들은 개인의 욕심이나 당의 이익을 초월하여 국민의 복지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한결같이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이기적이었으면 슬픈 일이다.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에 의한 정부여서는 안 된다. 경제 재건에만 온 국민의 관심이 가 있던 당시에 사회의 기본을 외치던 스코필드 박사. 먹고 사는 일에 바빴던 한국민들에게 그의 충심 어린 조언은 어쩌면 관심 밖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현저히 줄었고 스코필드 박사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기력이 점차 쇠하던 81살의 스코필드 박사는 1970년 4월 11일 저녁 혼수 상태에 들어간다. 스코필드 박사님께 너 부활을 믿느냐? 옛날 대화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목소리 아주 꺼져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로 가게 돼서 자기는 기쁘다. 가서 그러니까 천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말문을 닫기 직전까지도 그의 마음은 온통 한국의 미래에 가 있었다. 죽는다고 겁내지 말라. 내 비록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내 정신이 죽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하던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외국인으로서는 첫 항일 주사인 스코필드 박사가 1970년 4월 12일 81세를 기로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대문 교회에서 거행된 스코필드 박사의 천국 환송 예배에는 영어 성경반 제자들과 수의학과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고 생전의 소망대로 그는 한국 땅에 묻혔다. No, to us, I think we always believed that was his home, was so special to him, and he seems perfectly where he should be. 생명이 시작된 영국보다 삶의 여유를 허락한 캐나다보다 한국을 더욱 사랑했던 스코필드 박사.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국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기록해 놓았다. 후원자 주소가 빽빽한 수천몇 건과 캐나다 방문 시 필요했을 신분증 한 장이 고작인 그의 유품에서 영원히 한국인이길 바랐던 그의 마음을 가늠케 한다. I'm sure he'd be amazed at how far his legacy has gone and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since his passing.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스코필드 박사. 조선을 위해 싸웠고 한국을 위해 일했고 그리고 이곳에 묻힌 스코필드 박사. 그는 영원한 한국인이다.
서울대 수의과 대학에는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동아리가 있다.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소아암 환자의 치료를 돕는 동물 심리 연구의 학생들이다. 학문과 봉사 정신을 접목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던 스코필드 박사. 스코필드 정신의 21세기형 실천이다. 소아암 하나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잘 못 나가고 그래서 이제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릴 시간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성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물들과의 활동을 통해서 진작시키고 배움으로써 나아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좀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엄지예요. 이정이 이름이 뭐야? 이정이? 얘는 엄지야. 남이 차려. 남이 차려. 옳지 잘했어. 이렇게 막 손바닥에 올려놓고. 옳지. 잘했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자립하고 또 자활할 수 있도록 동물을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스코필드 박사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하나의 활동의 일환으로서 그런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은 사회 각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연식 야구 대회도 그중 한 가지다. 연식 야구는 공을 고무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적고 좁은 장소에서도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호랑이 스코필드 동호회가 이 대회를 후원하는 이유는 경기의 운영 방식을 넘어 어린 세대에게 스코필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스코필드 연식 야구대를 만들게 된 것은 스코필드 박사의 그 정신이 아주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딱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체육이나 운동을 기피하고 공부에만 보고 학원에만 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야구를 통해서 정말 체력도 증진시키고 호연지기도 기를 수 있는 이런 게 너무나 좋고요. 이날 아이들은 야구를 즐겼을 뿐 아니라 대회 속에 담겨진 룰을 통해 스코필드 박사의 협동 정신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익혔다. 캐나다의 토론토 시청. 이곳에서도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을 알고 이어가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토론토 시청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동물원과 연계하여 스코필드 박사의 기념관과 한국식 정원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1차 공사를 마친 상황이다. 이 계획은 토론토시의 8선 의원을 지내는 조성준 의원에 의해 급진전되고 있다. 닥터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정원 또 스코필드 프로젝트가 토론토 동물에 이제 크게 소개되면은 그때부터 아마 그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이 성공이 되면은 이것은 뭐 한국뿐만 아니고 캐나다에서도 이제 크게 곽광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토론토 한인회 역시 스코필드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입찰 공고해 갖고 5군데가 입찰을 이제 여러 가지 이들의 노력으로 캐나다 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스코필드 박사가 2009년에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역사를 빛낸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스코필드 박사에 대한 조명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갈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해서 깔아놔가지고 줬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쪽 건축법에 또 따라야 되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사회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처음에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동상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조그만한 그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토론토 시민의 휴식처이자 토론토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동물원. 이곳에 스코필드 박사의 동상과 한국식 정원, 그리고 기념관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 중인 동물원에 토론토 한인회 회원들이 방문했다. 지금은 스코필드 박사의 동상이 전부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이곳엔 한국식 정원과 그의 기념관이 들어설 것이다. 고국을 떠나 물설고 낯설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스코필드 박사나 이들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캐나다인 스코필드 박사의 존재만으로도 이민자들의 마음이 넉넉해진다. 입술을 보면요, 미소를 짓는 걸 만들었거든요. 저게 사실 그분이 그렇게 미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동상에까지도 저렇게 미소 짓는 표정을 잡는 건 참 힘든데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그냥 물이에요. 이게 물이 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못이 여기하고도 마치 한국의 고국을 연상시키는 듯한 캐나다 토론토의 스코필드 박사 추모 공원과 기념관. 이민자들을 넘어 토론토 시민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 동포, 캐나다에 사는 동포들이 이러한 스코필드 박사 추모 재단이 동상을 건립함으로써 한국 사람도 감사할 줄 안다는 감사 표시하는 국민이라는 것을 표시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용기와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죽는 날까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을 사랑했던 외국인 스코필드 박사.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오. 내가 도와주던 소년 소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맡아주세요. 가장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선교사 신분으로 온 스코필드 박사. 그는 세상 권세 아래에서 선교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잘 알았던 사람이다. 민족대표 34인으로서 해외 언론에 조선의 독립운동을 알렸고 사진으로 시대를 알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웠다. 영어 성경반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한국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풀었던 인자한 할아버지. 그가 스코필드 박사였다. 외국 사람이면서 한국을 사랑하기를 한국 사람보다 더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He thought of himself as Korean.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을 사랑하신 분이 스코필드 박사셔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스코필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인 스코필을 선택했다. 한국에서 머물다 간 15년. 수의학자, 독립운동가, 교육자, 자선사업가, 그리고 사회개혁가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다. 스코필.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해야 할 선교사이며
그의 정신은 잊혀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진정한 한국인이다.